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도끼를 품었고요. 문재인 정권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날 담화를 통해서 곧 대적 사업, 그러니까 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 대적 사업 관련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쪽을 향한 대적 사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남한과는 결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김여정 담화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우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담화는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행동들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런 담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문이 우리 Y타임스의 기사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의 이렇게 거친 발언들, 이 북한이 고위 당국자 명의로 지난 3일 동안 대남 및 대미 비난 담화만 4차례입니다. 지난 10일 날 오전 6시 20분경에 리성건 외무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 그러면서 대미항전을 선포한 이래로 같은 날 오후 11시 49분쯤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이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서 이제는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위협을 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13일 오후 2시에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라고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일갈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후 9시경에 김여정이 도끼 어린 담화가 나온 겁니다. 그 사이에 북한의 모든 선전 매체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대남 비방을 일삼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 비난도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보였던 김여정이 아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전단살포를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13일에는 평양 옥류관의 주방장이 선전매체를 통해서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쳐 먹었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참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런 사이에 북한 전역은 남쪽을 비난하는 군중 집회가 연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대남 도발이 필연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북한 군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여정 담화 가운데 대적 사업 관련 부서들의 대남 관련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 우리 합창격인데요. 여기에 넘겨주려 한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사실상 군부에 남한을 적으로 대하는 군사행동들을 김여정이 지시한 것입니다. 당 중앙의 명을 받았으니까 군부는 이제 어떤 도발이든지 간에 감행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여정이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 계획들은 북한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다.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으로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의 의미를 우리가 곰씹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북한 내부에 들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 인민의 분노에 답이라도 하듯 도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도발은 사실상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규모 도발로 이어질 것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곧 단순한 공포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강력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김여정 담화 이후에 남북 관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이에 문재인 정권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집권 여당 쪽에서는 정전협정 결의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도끼 어린 담화가 나오고 대남 도발 공언까지 나오게 되니까 청와대는 14일 새벽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그러죠,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 대북 경고나 규탄 같은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그저 김정은의 선의, 김정은의 좋은 뜻,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이 합의했다, 이런 선의만 믿고 남북 간 대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같은 이런 범여권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결의안에는 남북과 미국, 중국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하고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 도출, 남북 간 남북 정상선언의 내용 이행, 코로나로 고통받는 남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할 것 촉구,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내놓은 결의안이라 하지만은 이들의 종전선언 결의안은 그야말로 현 시국을 얼마나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특히 종전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착각과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을 달래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쇼이고요, 현실적으로도 아무 의미 없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종전협정에 관한 한 한국 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종전협정의 당사자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유엔군과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현 시점에서 전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유엔군을 대표해야 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만 종전선언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왕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칫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미군 철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자체가 유엔사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만 실어주는 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미군 철수론에 힘을 보태자는 것이고, 이건 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범여권 173명이 이러한 상황이나 알면서 저렇게 무지하고도 막무가내의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이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오판하는 빌미를 만들어준다는 것조차 진짜 모르고 하는 짓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야지만 강해져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날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남한에 고맙다고 하겠냐, 그러면서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키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일련의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시력이 있겠느냐,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의 태영호 의원도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떠들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지금처럼 김여정 하명에 계속 굽신굽신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그러면서 삶은 소대가리 표현이 나올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어제 옥류관 주방장까지 내세워서 문 대통령에게 치욕을 준 것은 당신과는 앞으로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는 절교선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국론을 결집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때다. 그래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문 의견도 동일합니다. 지난 3일간 북한의 거친 공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비유 맞추기로는 결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김정은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이후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군사합의 같은 일련의 평화체제 조치들은 북한의 간계에 속아 넘어간 최악의 국방 와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 평화체제 운운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국방은 완전하게 해체되어 가면서 무력화된 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충실히 해서 이젠 핵 전력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저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북한이 큰소리 치면 움찔하면서 살살살 비유 맞추려고 하는 대북 저자세로 이렇게 나가는 한 결코 이 나라 이 땅을 지켜낼 수가 없을 겁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남쪽의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기면서 김여정 말대로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런 가스라이팅 전략을 통해서 남쪽을 사실상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의 노예가 되느냐, 주권 국가로서 북한을 오히려 제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